자, 우리 오늘은요 핵심 구문 6을 가볼게요. 자, 핵심 구문 6은 이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반드시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서 핵심 구문 5 동영상 챙겨 보셔야 되고요.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이 구문은 해석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가지고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고 이러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좀 개념 빨리 해석용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독해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먼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사 안에는요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복합 관계사가 있고요. 복합 관계사도 또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 관계 부사가 있다. 뭐 요런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그죠?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 대명사는요,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봐.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지. I, my, me, you, your, you 이런 식으로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격이라는 게 있고요, 소유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기초 개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런 애들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4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은 이 정도. 이 정도 지식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죠. 뭐가 있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의 해석. 이거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명사가 나와요, 명사. 그리고 나서 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쓸 시간 일단 드릴 테니까요. 여기 먼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왜 주격이냐면은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주어의.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우리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문장에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더 정리해 보자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보고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말 어순으로 맞춰서 해야 되니까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겠지.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재빠르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그냥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는 어떤 거더라? 이러이러한 거더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가 이제 알아야 되겠지. 보통은 뭐가 오냐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who 또는요 which 또는요 that 이렇게 오게 돼요. who 또는 which 또는 that.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떤 명사가 있는데 걔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것은 어떠한 거야. 뭐뭐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선행사가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후면 보통 이제 이 선행사가 뭐가 되냐면은 뭐 사람, 위치면은요 사물, 대시면은요 뭐 사람, 사물이 다 된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좀 먼저 너네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을 한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사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볼게요. 두 번째로 거기 이제 교재 보면 누가 나와 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명사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근데 잘 봐봐. 우리가 목적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목적어가 나오려면 당연히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원래?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뒤에 이렇게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해석이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떤 명사가 있는데 걔는 주어와 동사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얘도 한번 구체적으로 모양을 좀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뭐 whom, which, that 이런 애들이 있어. whom, which, tha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whom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누가 나온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얘는요, 사물.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또는 사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잘 봐봐. 너네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쵸? 얘는요, 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 뒤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핵심 구문 1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사 뒤에 이런 관계대명사 플러스 누구?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보세요. 저것도 그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저게 개요표입니다. 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하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뭐 중요해서 별표를 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그나마 해석을 제일 껄끄러워하는 관계 대명사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서 별표를 치라고 한 겁니다. 자, 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볼게요.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your 혹은 my 이렇게 그냥 단어를 적었어요. 그럼 저 뭔지 너네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다가 뭐 your book, my car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를 적어줘야지 이게 뭔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즉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유격의 특징인데 소유격의 영어에서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 뒤에다가 뭐를 같이 세트로 달고 와야 되냐면 명사를 같이 세트로 달고 와야 돼. 그래서 다른 주격이나 목적격과 다르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거가 이 한 덩어리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까지가 같이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다음에 여기 봐봐. 선행사가 있고 여기 관계대명사 나오고 명사가 나왔죠. 그럼 얘도 어쨌든 무슨 명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지. 그럼 만약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해볼게. 그럼 이제 이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동사가 나오겠죠. 내지는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에는 또 얘는 해석이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는데 좀 아까랑 차이가 있는 게 뭐였냐면은 명사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분명히 얘는 아까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갑니다.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의 명사. 왜? 소유격은 봐봐. 아까 my 하면 나의, your 하면 너의, his 하면 그의, her 하면 그녀의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것도 봐봐. 선행사의 명사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좀 이따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whose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해되셨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어떻게 나온다? whose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준다고?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로 가볼게요. 사실 계속적 용법은 크게 막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제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속적 용법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컴마 후, 컴마 whom, 또는요 컴마 which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계속적 용법이야. 근데 너네 잘 봐봐. 중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 우리가 보통 이런 관계대명사 앞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내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정적 용법 내지는 뭐 제한적 용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앞에 있는 명사의 뜻을 이 관계대명사의 의미로 제한을 해준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렀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쭉 가라고, 그냥 여기로 계속 가, 이런 의미에서 컴마를 찍어주면서 얘는 이제 계속적 용법이야 라고 너네한테 얘기를 했던 거야. 문법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한적 용법이나 계속적 용법이나 약간의 의미에서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 하지만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봐. 외국인들이 너네한테 뭘 말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너네한테 뭐 말을 해.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시온이 시온 한 다음에 컴마 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 외국인들이 말할 때 그냥 시온 후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위치를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듣기를 한다거나 할 때 이건지 그건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도 똑같아. 우리가 제한적 용법이 됐던 계속적 용법이 됐던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쭉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너네 봐봐. 그럼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면 너네 이 앞에 뭐가 보일 거냐면 이런 글자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냥 쓸게. 뭐 사람, 사물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대신 계속적 용법으로 못 쓰니까 제외시키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 얘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앞에 사람이 있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복수였으면 뭐라고 해주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복수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그리고 그것은 하던가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왜? 위치는 주격과 목적격이 다 되니까. 그럼 이거를 정해주는 건 결국 뭐겠어? 뒤에 동사가 나왔는지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 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해석을 하는 관계사 파트에선 넣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넣었어요. 왜? 핵심 구문 1을 복습하기 위해서. 자, 가볍게 한번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써야 생략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그 자체가 생략이 되는데 얘네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누가?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생략이 가능해요. 잠시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자, 명사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이 뒤에는 아까 내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또요,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가.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am이나 is가 나올 수도 있고 are이 나올 수도 있고 was, were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비동사들은 보통 뒤에 뭐가 붙냐면은 형용사가 붙죠. 보어 자리에 이제 뭐 명사라던가 형용사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명사보다는 누가 많이 오냐면 형용사들이 많이 오겠죠. 형용사.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 ing, pp, 투부정사, 전명구 뭐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거 생략시켜 볼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죠? 지워볼게요.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지워봐. 이래놓고 나니까 모양이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핵심 구문 1에서 배웠었던 명사의 후치수식하고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똑같아. 도돌이표야. 명사가 있는데 걔는 주어가 동사하는 거, 명사가 있는데 걔는 이러이러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차피 너네한테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적어라. 이거는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누가 나와 있냐면 유사, 관계, 대명사 라는 개념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요, 관계 대명사 that. 여덟 번째로 관계 대명사 what. 이런 애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7, 8번 먼저 하고 그다음 6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that은요, 이런 거예요. 똑같아. 명사 뒤에 누가 나오는 거야? that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관계 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관계없이 다 쓰인다고. 얘가
사람이 됐던 아니면은요 사물이 됐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얘는 주격하고 목적격 다 되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사 뒤에 대신하면 뭐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꾸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명사가 있는데 걔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그냥 차례대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죠? 방금 했던 거의 연장선이에요. 자,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관계대명사, 다 지금까지 나온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였지? 앞에 누가 있어? 명사. 즉 누가 있었냐면은 선행사가 있었죠.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선행사가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what이라고 하는 애가 이미 이 선행사를 뭐 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지금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할 때 명사 뒤에 된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대절이 얘를 꾸며주면 되는 거지. what이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진짜 참고로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누가 있었냐면은 접속사 대시 있죠. 접속사 대. 이 대신 생기는 지금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의미는 또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이것도 봐봐. 해석이 얘하고 똑같지.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어법 얘기긴 한데 what하고 that의 차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얘가 경우에 따라서 이 앞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하고 어때? 모양이 좀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핵심 구문 1에서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그 뒤가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그냥 얘 꾸며주듯이 해석해주면 된다. 명사가 있는데 걔는 이런 것이야.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동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동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해석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야. 명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앞으로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 가볼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지금 다 나왔어. 뭐 who, whom, which, that, what 다 나왔거든. 근데 그거 말고 얘하고 유사한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사한 애들.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as가 있고요. b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an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시 누가 있다고요? as, but, then 이런 애가 있어요. 자, as는요. 너네 한번 관계대명사의 특징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오지. 그럼 얘도 똑같이 동사가 바로 나오거나 목적어 없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동사가 바로 나오든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보통 뒤에 이렇게 보통 뒤에 이렇게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벗은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주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럼 또 뭐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 앞에 what을 제외하고는 다 앞에 누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누가 오냐면요 such 또는요 same 플러스 명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는 앞에 뭐가 오냐면요 보통 no 플러스 명사 이렇게 와요. 얘는 than이잖아. 그럼 보통 뭐가 오겠니? 비교급이 오겠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모양이. 그래서 원리가 이거야. 마치 얘네가 얘를 꾸며주는 거다. 그래서 문법체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뭐뭐 하는 똑같은 명사, 뭐뭐 하는 그러한 명사, 뭐가 없는 명사, 뭐 이러이러한 것보다 더 뭐뭐한 명사, 이런 원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문법책을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지까지 강의를 쭉 해오면서 이 개념을 몰랐다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 틀리는 적 없고요. 이걸 몰랐다고 해서 애들이 해석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볼래? 그러한 명사, 똑같은 명사, 뭐하고 이거 하는 거. 명사가 없어. 이거 하지 않는. 더 뭐뭐해. 이것보다. 애들 해석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별로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의미 없는 거 모터를 여기다 넣어놨느냐? 또 설명 안 하면은 선생님 이거 몰라서 설명 안 해주는 거죠. 이럴까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관계 부사가 나와 있죠. 관계 부사.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관계 부사 있잖아. Where, when, why, how 이런 애들 있죠.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앞에 where는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장소가 나와. when은 앞에 뭐가 나와요? 시간이 나와요. why는 앞에 뭐가 나옵니까? 이유가 나와요. how는 앞에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와. 하지만 얘는 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생략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how라고 하는 단어를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게 왜? 어차피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방법인데 그냥 이거 없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고 나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아까 관계 대명사와는 다르게. 왜? 아까 관계 대명사들은 걔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전하지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봐봐. 얘네들은 부사잖아. 부사면은 쟤네가 빠지게 되면은 문장이 뭔가 빠져야 됩니까?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사항은 얘는 뒤에 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이것도 이미 저희가 핵심 부분 1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런 게 추가가 돼요. 뭐?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하고 똑같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내지는요, 얘를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동격의 의미로 해서 t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똑같아. 해석은 장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장소, 시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시간, 이유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 없죠? 그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편에서의 마지막입니다. 복합 관계사역. 자, 얘는요, 여러분들 교재 지금 한번 봐보세요. 넘어가서 교재를 보시면요, 표가 나와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거기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whoever, 그러니까 ever를 붙여주면은 그게 복합 관계사가 되는 거죠. whichever, 뭐 whatever,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게 위에 보면은요, 의미가 적혀 있어요. 의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정 그리고
양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쵸? 여러분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뭐 든지. 양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뭐 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 든지라는 건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다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든지. 자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봐. 뭐든지 다 되는 거면 그게 중요하겠냐 안 중요한 거겠냐? 안 중요한 거죠. 그거는 개나 소나 다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양보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너네가 복합 관계사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옆에다 적어주세요. 주절이 중요하다. 요거를 거기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는 왜냐면 이게 독해 중심의 그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봐. 조금 이제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었죠. 이거 약간 살짝 문법적인 얘기인데 복합 관계 대명사가요. 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얘는 뭐냐면 명사절이 됩니다. 즉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핵심 부분 1에서 명사절 주어 할 때 복합 관계 대명사는 있었지만 복합 관계 부사는 없었던 거야. 왜? 얘는 이렇게 명사절의 기능을 하니까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즉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이 나왔는데 걔가 만약에 명사절로 쓰이면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 후에버가 나왔으면 누구든지 뭐뭐 하는 거. 와 위치에버가 나오면 뭐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뜻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시면 돼요. 거기 후에버 옆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누구든지. 후에버 옆에 부정의 의미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에버 하면은요.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느 것이든지. 그 다음에 whatever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보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이 나머지 것도 나누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이 나머지 애들 여기 뭐 복합 관계 부사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부정이든 양보든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다고요? 주절이 중요해. 얘네들은 다 부사절로 쓰이는 거야. 요 나머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절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쨌든 누가 중요하다고? 주절이 중요해. 해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wherev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디든지 어디라도 언제든지 언제라도 whyever 같은 건 없죠? 자 however는 부정의 의미가 없고요. 양보의 의미만 씁니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however는 걷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however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어디든지 어디라도 언제든지 언제라도 얘는 뜻이 없고 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관계사에 관련된 개념은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럼 한번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